가수 정동원의 부친이 트로트 가수와 전속계약 갈등에 휘말린 가운데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X포츠 뉴스는 정동원의 아버지 X씨가 트로트 가수 B씨와 전속계약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통 문제 등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B씨는 해당 매체에 X씨가 연락 두절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보니 현재 수감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출소 일정은 모른다며 정동원은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 제가 따로 이야기한 적도 없다.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게 돼 정동원이 피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된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측은 IMBC 연예의 기사를 이제 접했다.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동원은 지난 2019년 데뷔해 미스터트롯 최종 5위를 기록한 인기 가수다. 가수 생김이 10년간 몸담은 소속사를 떠난다. 8일 안테나는 공식 SNS에 생김의 전속 계약이 3월부로 종료된다고 알렸다. 이하 안테나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안테나입니다. 언제나 생김에게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당사와 함께한 생김의 전속 계약이 2024년 3월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그만의 독보적인 음악과 멋진 활동들을 펼쳐온 생김과의 모든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사와 함께해준 생김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아티스트로 활약할 생김의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생김과 그를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그 여름밤의 가사처럼 안테나와 함께 걸었던 이 길이 언젠가 먼 훗날에 문득 뒤를 돌아보며 그때도 같이 웃는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 토크쇼 최종 무상 KBS 스케줄 구성상 어려움. 배우 이영애가 MC로 나서려 했던 KBS 토크쇼가 최종 무산됐다. KBS 측은 8일 IMBC 연예의 제작진이 이영애와 토크쇼 론칭 관련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스케줄 및 구성상의 어려움으로 최종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KBS는 이영애를 MC로 내세운 토크쇼 기획을 논의 중이라고 알린 바 있다. 당시 LA 다저스의 간판 오타니 쇼헤이가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소식도 나왔으나 KBS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영애는 지난 1월 종영한 TVN 드라마 마에스트라에서 차세형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 코미디언 부부 강재준 - 이은영이 2세 성별을 전격 공개했다. 3월 8일 유튜브 채널 기우TV에 임실로그 - 디스 이즈 깡총이의 성별을 공개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이은영은 강재준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며 2차 기형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고 있다. 오늘 성별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강재준이 아들 낳고 싶어, 딸 낳고 싶어? 라고 묻자 이은영이 상관없는데 제 기본적인 성향으로는 아들이라고 답했다. 강재준은 아들은 같이 운동해서 좋을 것 같고 딸은 아빠 따라다닌다는데 너무 귀여울 것 같다라며 기대했다. 이후 둘은 집으로 돌아와 검사 결과에 대해 공개했다. 이은영은 모든 항목에서 저희 영군이 나왔다며 기뻐했다. 강재준은 아들이다. 할 게 너무 많다. 일단은 아들이랑 저랑 맞춰 입을 옷이랑 신발을 사도록 하겠다라며 기쁨에 행진을 했다. 이를 본 이은영이 어떡해. 너랑 똑같은 남자애 나올 거 아니야 라며 걱정했다. 강재준은 너랑 똑같을 수도 있어 라며 이은영 닮은 꼴로 유명한 축구선수 메스트 외지를 언급해 폭소를 자아냈다. 방송인 사유리가 어머니의 암투병에 대해 밝혔다. 3월 9일 유튜브 채널 사유리TV에 우리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사유리는 어머니와 함께 출연해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길래 유방암 검사 꼭 받으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어머니는 사유리의 말대로 검사를 받았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며 의사가 따님은 당신 목숨을 살려준 은인 예언자라고 하더라라며 놀랐다. 또한 이기였다. 이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됐다면 가슴 자체를 제거해야 했는데 내시경으로 보니까 전이는 안 됐었다라며 안도했다. 사유리는 11월에 암이란 것을 알게 되고 1월에 수술했다. 그동안 다른 데로 전이될까봐 조마조마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쟤는 두고 못 가. 엄마가 죽는다면 쟤를 데리고 가겠어. 아무튼 암이 나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겠어. 쟤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사유리는 내가 있는데? 라고 한 후 쟤네 미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라며 어머니의 심정을 대변했다. 이지훈과 아야네가 태교 여행을 떠났다. 10일 아야네는 자신의 SNS에 드디어 태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라고 근황을 전했다. 아야네는 여러분 의견을 토대로 결국 내일이랑 텀은 안 하고 갔어요. 해도 상관없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싶나 깊게 생각해서 결국 안 하기로 덕분에 어떤 작은 힘든 몸변화 없이 한국으로 잘 돌아왔어요 라는 글과 함께 태교 여행 사진을 공개했다. 남편 이지훈의 도움이 컸다고 밝혔다. 아야네는 어느 순간이든 먼저 산모문 걱정해주고 불편한 데 없는지 피곤하지 않은지 체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며 체중 증가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는데 남편이 매일 밤 마사지를 해줬어요. 해외에서 임산부 챙기느라 자기도 힘들었을 텐데 비행기 안에서도 호텔에서도 꼭 해줬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훈과 아야네는 지난 2021년 11월 14세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 지난 2월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윤미가 첫째 딸의 사춘기를 걱정했다. 이윤미는 딸이 지금 15살인데 사춘기가 살짝 오려고 한다고 하며 강수지에게 딸은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냐고 물었다.
강수지는 사춘기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신경질을 좀 많이 냈다. 째려보고라고 하며 사춘기가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엽다고 답했다. 이에 이은미는 딸이 외모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태어날 때 살짝 눌려서 나온 거 아니냐고 하더라. 왜 얼굴이 비대칭이냐고 하길래 누구나 다 비대칭이다. 옛날 사진 보면 진짜 이뻐진 거다고 했다. 아기를 보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예쁘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한텐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다. 주로 개성 있다고 하더라고 하며 딸이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보곤 사춘기가 왔다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수지는 사춘기가 몇 번은 오지 않을까. 윤미씨는 너무 잘할 것 같다고 이은미를 응원했다. 한편 이은미는 2006년 작곡가 주영훈과 결혼해 슬하에 세 딸을 두고 있다. 개그맨 김신영이 KBS 전국 노래자랑 마지막 녹화 소감을 전했다. 김신영은 소속사 시제스 스튜디오를 통해 2년여 달려온 여정을 마무리하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고 전국에서 만난 모든 분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전국의 모든 출연진분 시청해주신 분들이 주인공이고 MC는 거들 뿐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전국의 주인공분들이 노래자랑을 통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희극인으로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은 분에게 웃음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생한 제작진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전국 노래자랑의 든든한 지킴이로 출연자들은 물론 악단, 스태프 그리고 현장을 찾아준 관객들, 그리고 방송으로 지켜봐준 시청자들과 함께 전국 노래자랑을 이끈 김신영. 희극인 김신영의 활동은 앞으로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배우 해리가 성형수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3월 8일 유튜브 채널 해리의 방콕 로컬 맛집 바래 다줄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민낯으로 등장한 해리는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오랜만에 겟레 뒷미를 해보려고 한다. 3년 전인가 찍었는데 그때랑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내추럴한 메이크업에 도전한 해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뷰러라며 눈화장을 시작했다. 마스카라는 끝만 올려준다는 것. 이어 언더 섀도는 필수다. 눈썹은 채운다는 느낌으로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 부분 화장을 하면서 콧대부터 살려준다라고 한 후 코를 줄여준다라며 콧볼 부위에 쉐이딩을 넣었다. 해리는 제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코 수술을 했다는 말이 많은데 코 수술 한 번도 안 했다. 근데 또 했네가 진짜 많더라라며 웃음 지었다. 그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 높아 보이고 작아 보인다는 거잖아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영화 파묘가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8일 배급사 쇼박스는 공식 SNS를 통해 매일매일이 신기록. 파묘 800만 관객 돌파. 2월 개봉작 중 8년 만에 800만 관객 돌파 기록이라고 알리며 800만 관객 돌파 인증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손가락으로 숫자 8을 만든 김고은을 비롯 장재현 감독, 최민식, 류혜진 등 파묘의 배우들이 800 모양 풍선과 참외를 든 채 자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쇼박스 측은 파묘의 소재와 명대사를 활용해 파묘를 축하하는 의미로 태의부신경을 읽으며 내일 식사는 은어와 참외를 준비해주세요 라는 축하 인사를 덧붙였다. 한편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로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김재중이 15년 만에 지상파 예능 녹화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10일 김재중은 자신의 SNS에 현장에서 배운 요즘 촬영법, 대실패, 연습해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3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김재중은 오늘 나 살짝 눈물 나려고 했지만 기쁨의 감정으로 억누르고 마음을 추스렀다고 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이 마음.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동안의 과정과 이야기들을 떠올리기보단 행복을 위한 새로운 첫걸음의 오늘에게 감사하며 함께 고생하시는 주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될 내일도 모두가 웃음으로 함께하길 바라고 축하 고맙다고 하며 혼자서는 걷기 힘든 길이기에 함께하는 행복을 깨닫게 해준 모두가 사랑이고 감사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김재중은 지난 9일 KBS ETV 예능 신상 출시 편스토랑 사전 녹화에 참석, 15년 만에 지상파 예능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박수홍이 아내 김다혜의 배에 시험관 주사를 놓다 눈물을 보였다. 8일 박수홍의 개인 채널에는 난자 채취하는 날 그리고 과배란 주사의 연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시험관 시술을 결정한 김다혜가 집에서 과배란 주사를 맞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난임 검사 결과 난임의 원인이 남성으로 나온 것에 대해 박수홍은 내 탓이다라며 자책 김다혜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자 김다혜는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기능 저하가 된다고 하더라.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크게 기능이 하락하지 않는데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떨어졌다고 하며 시험관은 남성의 영향이 적다고 박수홍을 위로했다. 박수홍은 김다혜의 배에 주사를 놔준 뒤 김다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보였고 이후에도 직접 김다혜의 배에 주사를 놨다. 그러다 김다혜의 배에서 피가 나오자 박수홍은 미안함에 눈물을 보였고 김다혜는 잘 될 거야 라며 그를 다독였다. 유튜버 박이와 그룹 시크릿 출신 송지은 커플의 결혼설이 제기됐다. 11일 일간스포츠는 송지은과 박이가 오는 10월 9일 서울 청담동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보도했다. 열애 공개 3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IMBC연예는 박이 본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열애 사실을 공개했다. 내 삶의 선물과도 같이 찾아온 소중한 사람이라며 서로를 소개했다.
박이는 지난 2014년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재활 후 휠체어를 타며 생활하고 있다. 2019년 위라클 팩토리를 설립했다. 현재 구독자 72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고 있다. 송지은은 지난 2009년 시크릿으로 데뷔했다. 팀 활동 중단 후 솔로로 활동 중이다. 송지은과 박이는 최근 MBN 예능 프로그램 전현 무계획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레슬러 출신 배우 존 시나가 파격적인 알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11일 오전 8시 LA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호스트 지미 키멜이 의상상 시상자인 존 시나를 부르자 무대 뒤에서 존 시나가 이건 옳지 않다. 점잖은 자리다라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지미 키멜이 발가벗고 레슬링도 하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자 존 시나가 남자의 몸은 웃음거리가 아니다라며 수상자가 적힌 카드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무대에 올랐다. 50년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발생한 알몸 남성의 무대 난입 사건을 재현한 것. 또한 존 시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의상 아닐까 싶다라는 재치 있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상상 수상작으로 영화 가여운 것들을 호명했다. 이날 가여운 것들은 의상상을 비롯해 분장상, 미술상,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사관왕에 올랐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고 이성균을 추모했다. 11일 오전 8시 LA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근 세상을 떠난 배우 및 영화 관계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그의 아들 마테오 보첼리가 타임 투 세이 굿바이 특별 무대로 고인들을 애도했다. 무대 영상을 통해 미국 드라마 프렌즈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배우 매튜 페리, 영화 음악의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 등 최근 세상을 떠난 영화인들이 등장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와 인연을 맺은 이성균의 생전 모습도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는 지난달 25일 현지 시간 개최된 제30회 미국 배우 조합상 시상식에서 영화 부문 앙상블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은 이성균의 모습을 오스카에서 보니 마음이 무거워진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성균은 지난해 12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1975년생으로 향년 4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배우 오달수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한다. 오달수의 소속사 CGS 스튜디오 측은 12일 IMBC 연예에 오달수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하는 게 맞다고 사실 확인을 했다. 2021년 처음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이후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인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다. 이 시리즈는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며 미국에서 열린 에미상에서 6관왕을 수상하는 대단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시즌2의 제작이 시작되었고 2022년부터 촬영을 시작한 오징어 게임 시즌2에는 시즌1의 주역인 이정재와 이병헌, 위아준, 공유를 포함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이진욱, 박성훈, 양동근 등이 출연자로 알려졌다. 한편 오달수는 올 하반기 공개 예정인 오징어 게임 시즌2 외에도 영화 오후 4시의 개봉도 앞두고 있다. 방송인 박슬기가 두 아이 엄마가 됐다. 12일 박슬기는 자신의 SNS로 둘째 출산 소식을 전했다. 이 경이로운 순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 드디어 만났다. 우리 탄탄이라며 감격했다. 그는 이렇게 예쁜 아기가 제 뱃속에 있었다니 참 신기하고 놀랍다. 첫째도 예뻤지만 둘째도 정말 예쁘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르게 펼쳐질 애들맘의 삶, 열심히 헤쳐나가 보겠다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를 본 팬들은 건강하셔서 다행이다. 잘 회복하고 돌아오길 빈다. 너무 고생 많았다며 댓글로 격려와 축하를 보냈다. 박슬기는 지난 2016년 나이 1세 연상 비연예인 남편과 결혼했다. 2020년 첫 딸을 품에 안았다. 그룹 라이즈 앤톤이 열애설에 휘말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서 앤톤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여성과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이목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사진 속 남성이 착용한 가방과 장소에 주목했다. 앤톤이 즐겨 착용하는 가방과 동일한 제품이며 그가 최근 미국 뉴저지를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수많은 팬들은 동요했다. 이때 자신이 사진 속 여성이라 주장하는 어씨가 등장했다. 그는 SNS를 통해 영어로 지난달 앤톤이 휴가차 뉴저지에 왔을 때 찍힌 사진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이 사진으로 인해 앤톤과 제가 데이트를 가졌다는 수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와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 감정을 가진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앤톤과 저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 인스타그램 속 다른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날 다른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만났으며 저와 앤톤은 내내 친구들 모두와 함께 만났다며 앤톤은 1년에 한 번 집에 귀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은 그가 귀국한 첫 해였다. 이렇게나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사진으로 인하여 근거 없는 추측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줄 서는 식당이 측이 사칭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TVN 예능 프로그램 줄 서는 식당이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최근 줄 서는 식당이 제작진을 사칭한 피싱 시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칭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밝혔다. 줄 서는 식당이 측은 제작진을 사칭한 프로그램 섭외로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가 접수되었다며 식당 섭외에 있어 일체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으며 SNS를 통해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제작진 사칭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실 경우 CJ ENM 고객센터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규리가 최근 근황을 밝혔다. 1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에는 가수 남규리가 등장해 엉뚱한 매력을 뽐냈다. 이날 탁재훈은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남규리에게 배우 한다고 예능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신비주의냐라고 물었고 남규리는 아니다. 항상 소처럼 일하고 있었다라며 근황을 밝혔다. 이어서의 울음소리를 흉내냈고 의외의 반응에 탁재훈과 신규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디어씨와 멤버들과 연락을 자주 하냐는 물음에 팔로우는 되어 있는데 바쁘게 사니까라고 답했다. 탁재훈 또한 자신도 연락을 자주 안 한다며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다. 이에 남규리는 팀의 노래를 엄청 좋아했다라며 컨츄리 꼬꼬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탁재훈은 이어 결혼에 관해 물었고 남규리는 지금이 좋다고 답했다. 이 대답에 전에 또 아픈 아픔이 있었냐라며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고 남규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남규리의 반전 매력의 두 MC는 조사 내내 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13년 만에 발매한 앨범을 응원하며 마무리 인사를 나눴다. 배우 황정음이 개인사에 대한 언급을 공식 석상에서 할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SBS 새 금토 드라마 7인의 부활 측은 오는 27일 오후 24억에서 진행되는 제작 발표회에 황정음을 비롯해 오준혁 감독, 엄기준, 이준, 이유빈, 신은경, 윤종훈, 조윤희, 윤태영, 이정신이 참석한다며 구체적인 명단을 공지했다. 황정음은 최근 사생활 이슈로 골치를 썩고 있다.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동과 결혼한 그는 2020년 한 차례 파경 위기를 겪었지만 이듬해 재결합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이혼 소송 중임을 알렸다. 특히 이영돈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SNS에 여러 장 게재해 저격성 글을 적어 의견이 분분하다. 그가 이날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것인지 대중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이다.